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본인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계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황현주 씨 나오셨고요. 오늘 또 특별하게 여러분께 뉴페이스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VJ 겸 가수 손한별 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과학계의 라이징 스타,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침이 튀겼네요. 네, 손한별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판단에 잘생긴 이정표가 되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다리를 꼭 이렇게 꽂혀야겠어요. 이게 익숙치 않아요. 대본이. 좀 여유 있고 좋은 모습이에요. 겸손하겠습니다. 네, 잘생긴 이정표 기대하겠습니다. 네. 못생기면 안 돼요. 네. 제가 사실 우리 한별 씨가 온다 그래서 네.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좀 기대했어요. 그래서 좀 사실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현주 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좋네요. 억지로 네. 좋네요. 억지로 진짜 좋으신 거죠? 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환영합니다. 야, 그래요. 이제 사실 제가 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지만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거기다 택시 안에다 가방을 두고 온 거예요. 오. 가방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형님 아직 나이가 40도 안 되셨는데 벌써 그렇게 정신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훅 들어오네요. 마흔이라뇨. 지갑에 돈은 좀 많이 드셨어요? 가방을 찾으셨고. 돈이란 건 항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갑도 지갑인데 가방 결국엔 찾았어요. 찾았어요? 거짓말 같아요. 가방 찾았어요. 가방을 찾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안타깝게도 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근데 요즘은요, 돈보다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더 불안하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될 뿐만 아니라 은행 결제 시스템까지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게다가 누가 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그렇죠. 야, 진짜 이게 오늘 주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 오늘 모바일 결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모바일 결제는 저랑 좀 친분은 없습니다. 좀 친하지는 않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YTN 사이언스 MC 분. 그거랑은 좀 차원이 틀린 거라고 봐요. 모바일 결제를 몰라도 되나요, 피디님? 아니, 안 한다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랑 네. 나처럼 안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봤잖아. 친해져, 형님. 그러니까 친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사실은 요즘에 지인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또 버스, 지하철, 이렇게 버스, 지하철, 이렇게 택시 요금도 사실 이제 지불할 수 있으니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지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제 시스템도 많은 변화를 거쳤고 거기다가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한 번에 또 한 차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결제 시스템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고요. 정말 빠르고 간편한 것을 쫓는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과학의 힘을 얻어서 돈을 내고요. 신용카드를 긁는 것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시스템, 너는 어디까지 발달한 거니? 은행과 신용카드가 통째로 스마트폰에?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진화한 결제 시스템은 이제 모바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3초면 뚝딱! 공인인증서의 사용 없이도 간편하게 이뤄지는 모바일 결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4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다퉈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금융산업을 혁신할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온몸으로 인증하고 결제하는 생체인식 결제 시스템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화된 최첨단 결제 시스템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결제 시스템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의 시대를 넘어서 모바일 쇼핑,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결제 시스템도 사실 모바일이 대세군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장보기도 모바일로 합니다. 요즘 그런 분들 꽤 많던데, 장을 볼 때 이제 이동을 하면서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원하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하나씩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그날 당일에 도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아, 진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장을 보세요? 당연하죠. 요리하는 여자였습니까? 저 주부입니다. 아, 그래. 시켜 먹거나 사 먹는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손이 너무 깔끔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옷이 약간 고무장갑 느낌이 있어요. 설거지도 할 것 같고. 예, 아, 그렇군요. 또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 신용카드를 굳이 안 들고 다녀도 지갑도 얇아지고 또 분실 걱정도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좀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꼭 배워서 오늘 방송을 딱 열심히 해서 저도 이 두 분에게 배워서 정말 모바일 결제 지름신이 한번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막내니까요. 제가 우선 좀 나서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원리와 사용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터치로 이렇게 딱 지불되는 결제 시스템 바로 만나보시죠. 결제는 화폐가 없었던 때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화폐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화폐를 매개로 해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또 다른 결제 수단 신용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그야말로 획기적이었죠. 이처럼 결제 시스템은 점점 진화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더욱 발전해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결제가 한 번에 뚝딱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벌써 스마트폰 인구가 4천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결제 시스템까지 스마트폰에 맞춰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된 발전된 결제 테크놀로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간편 결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에는 결제 정보만 등록하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져 시간의 단축과 편리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안성까지 우수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은 마그네틱이 없으니까요. 그에 해당되는 별도의 인증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신용카드 앱에서 자신 본인의 고유 인증 번호를 넣으면 그 안에 이제 카드 고유 번호가 아닌 가상의 다른 일회용 카드 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바코드 형태로 스마트폰이 처리해서 화면에 띄우는 것이죠. 벤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단말기하고 그 회선을 관리하는 회사가 그 바코드를 읽어서 다시 숫자로 전송하면 그 금융기관의 카드 회사가 아, 이것은 가상의 카드 번호가 들어왔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했구나 하고 인식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는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자,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 결제 수단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발전된 그 결제 수단 저랑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새롭게 뜨고 있는 신개념 결제 수단 NFC 간편 결제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NFC 간편 결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왔는데 NFC가 뭐예요?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비접촉식 근거리 통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접촉시 근거리 통신. 네. 너무 사전적입니다. 좀 쉽게 제가 초등학생 마냥 좀 알려주세요. 흔히들 그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타실 때 요금을 지불하시잖아요. 네. 그때 사용하시는 게 NFC입니다. 아, 교통카드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교통카드 개발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 특별한 게 뭐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 뭔가 과학적인 방으로. NFC 간편 결제 도대체 어떤 방식의 결제 시스템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카드와 휴대폰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NFC를 통해서 어떻게 간편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 휴대폰에 있는 NFC 기능과 네.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호불식 교통카드 기능을 가지고 네. 모바일 쇼핑에 대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간편 결제가 되는 거죠? 이 휴대폰 뒷면에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은 결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NFC 간편 결제 시스템의 방법은 맨 처음 원하는 상품의 구매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요. 그 다음 스마트폰 뒷면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태그한 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NFC 간편 결제 완료! 쉽게 말해 스마트폰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바일 결제가
너무나 사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이나 혹은 인터넷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 기능을 이용해서 마치 지하철에 탈 때처럼 간편하게 본인의 스마트폰에 접촉할 수 있는 NFC 간편 결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했던 모바일 쇼핑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모바일 쇼핑을 보다 많이 쓸 수 있게 되고요. 관련해서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기발한 NFC 간편 결제 시스템도 알고 보니 소소한 것에서 시작됐군요. NFC 기술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택시 탑승료 결제 시에도 NFC 기술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금 결제 이외에 NFC 기술을 이용한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택시를 만나러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택시에는 과연 어떤 기능이 탑재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데? 안녕하세요, 기사님. 홍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카드 먼저 주시죠. 카드 무슨 카드요? 교통카드. 교통카드들이라고요? 네네. 왜요? 먼저 태그를 해야 위치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아니 위치 정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곳의 택시에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택시 사이트에 사용자의 교통카드를 등록한 후 안심 귀가 서비스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설정하면 교통카드 접촉 시 미리 지정해 놓은 지인에게 택시 정보와 위치 정보를 문자로 발송해 탑승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겁니다. 이렇듯 역사가 흐름에 따라 우리의 결제 시스템은 계속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야 결제 시스템도 더욱더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의 결제 문화부터 현재까지의 결제 시스템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결제 수단은 진화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정말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야, NFC 근거리 무선 통신 시스템. 야,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파고들었던 거 아닙니까? 결제를 넘어서 안심귀가 서비스까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에 버스, 지하철 등과 같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NFC 결제 시스템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NFC는 그동안 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NFC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인식 닮아기에 가까이 대면 각종 쿠폰이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태그 기반 박물관이나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차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도 NFC 시스템의 활용 분야고 영화나 공연 등의 티켓팅, 또 진료 기록 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 개인 인증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고양시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이건 역시 그 NFC 그거를 사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그 NFC 시장이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NFC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게 편하다고 아직까지는 현금이나 이게 신용카드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게 모바일 시대가 확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오고 있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욱더 내가 모바일 이 환경에 맞춰서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요즘에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그냥 은행 갈 일 없이 그지 걸어가면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결제 시스템이 어디까지 진화되는지 호기심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살펴봤는데요. 화폐, 카드, 모바일을 넘어서 가상화폐, 그리고 내 몸이 필요한 결제 시스템까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변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최근 해성과 같이 등장한 시스템이 있으니 실체도 발행 주체도 없는 신개념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거래와 결제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아니라 기존에는 현금을 주고받고 심지어 뭐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했었지만은 아날로그 스타일이고 비트코인은 이메일하고 비슷한 개념상으로는 코드화되어 있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샌드 버튼 눌러버리면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인터넷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한테 가장 적합한 미래의 화폐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의 리더들은 비트코인 체계가 금융산업을 혁신할 가능성을 지녔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관리와 작동 방식이 아직은 낯설지만 비트코인을 쓰려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던 화폐 개념을 뒤집어 놓은 아주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인데요. 미래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비트코인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비트코인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서울 한 대학교의 벤처기업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모여서 연구하고 계신 중이에요? 네네네. 저희가 은지가 시우리가 개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 기업은 자체적인 비트코인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지금 준비하신 그 동전인가요? 이걸까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휴대폰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갑으로 불리는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 P2P 방식으로 화폐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점이 편리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더치페이 같은 거나 할 때 잔돈이 필요한데 일단 잔돈이 필요 없어서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카드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바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편하고 수수료도 안 들어요. 아,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네, 서로 주고받을 때 수수료가 안 들어요. 아, 주고받을 때? 네. 비트코인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업체에서 자체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되고요. 판매자가 보여주는 QR코드를 화면에 대기만 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집니다. 받은 건 어디 써 있어요? 오렉비치 세제.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저희 학교 안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대학교 내에 비트코인 가맹점을 유치했는데요. 결제 간편함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핫도그 먹으러 왔는데요. 근데 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핫도그 먹을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치즈 핫도그 세트 하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해봤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스마트폰을 서로 맞대기만 하면 결제 완료. 제 거는 제가 직접 사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됐어요? 네, 주문 완료. 오, 돈이 없어도 가능하네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은 구매자의 구매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다니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행복해집니다. 이 기업을 필두로 국내 비트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원할게요. 이처럼 가상화폐가 우리 현실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몸 자체가 화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엉뚱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생체 인식 시스템이 결제 채널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국내 한 기업에서는 전자결제 선도업체와 손을 잡고 생체인식 기반의 결제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결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체 정보를 어떤 유니크한 아이디 값으로 변환을 해서 그 암호화된 값을 밖으로도 유출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인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보안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문을 인증을 하면 지문이 맞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하고 태그 값을 불러와서 원타임 패스워드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요. 모바일 단,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올려주고요. 지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간략하게 생체 인증만으로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물건을 한번 구매해 볼까요?
결제 방식은 업체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휴대전화 번호와 지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뒤 쇼핑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물품을 선택한 뒤 휴대전화에 등록된 지문 매칭으로만 이뤄지는 아주 간편한 방식입니다. 두 기업은 이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 박람회에서 지문 인식으로 보안성을 높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선보여 세계 모바일 업계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 생체 정보는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고요. 이 폰만 하더라도 항상 저희가 이제 손으로 만지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손으로 만지는 디바이스에서 손으로 정보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일단 사용성도 편리하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비밀번호라든지 잘못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혹은 비밀번호는 도용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분실의 위험 혹은 도용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큰 우위가 있습니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온 결제 시스템. 생체인식이 화두인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국내 지문인식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인류의 역사가 변화하는 동안 결제 시스템 또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완할 점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가상화폐를 통한 금융의 보안성과 투명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야, 정말로 이제 제가 몰랐던 돈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랑 사실 비트코인 이게 사실 관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좀 헷갈리죠. 이 도토리나 사이버머니는요, 특정 기업에서 한정된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이 정한 곳에서 정해진 금액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량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가격도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그 중앙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관리하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하면은 익명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비트코인 계좌는요, 지갑을 만들 때 주민번호, 실명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관리도 받지 않고 마치 현금처럼 불법적이거나 또 비밀스러운 거래에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익명 거래를 보장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네. 인터넷 활동은 IP나 접속 시간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지갑의 주인이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언제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같은 경우에 그 정보를 다 공개될 수 있는 거군요.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기구가 없다면 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한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네. 비트코인은요, 이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다수의 거래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좀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부터 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까지 정말로 결제 시스템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화하는 결제 시스템 때문에 정말로 돈이 있어도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도걸 소개합니다. 네, 판도걸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오늘은 매실 느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주제가 결제 시스템이라 제가 만원 빛깔 옷 좀 입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죠? 10,000원 치고는 너무 진한데요. 옆에는 고무장갑 오셨습니다. 당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잘 몰랐어요. 어떤 결제 시스템이 또 많이 있습니까?
보통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는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휴대폰 결제도 있고요. 또 모바일 교통카드, 모바일 또 전자카드, 그 다음에 사이버카드, 모바일 뱅킹, 여러 가지 등 있죠. 아, 선생님이라고 다 외우시진 못하네요. 그렇죠. 그 많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NFC 기술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이 진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NFC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제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한별 씨 말이 맞는 게요. 이 NFC 결제 시장의 전망은 일단 장밋빛입니다.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추이는요, 2012년을 분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내년에는 1,20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도 더욱 성장을 할 수 있겠네요. 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하면 간편 결제 아닙니까?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그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저 같은 경우에 눈이 작으니까 깜짝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눈 정말 깜짝할 사이에 결제를 해버리면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샤라랑 몸. 아이고, 그렇게.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입니다. 생체 인식이 샤라랑 하고, 야, 그렇게 나타났네. 좋네요. 그 생체 인식이라는 게 영화에 자주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 결제뿐만 아니라 본인을 인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위가 가능한 거예요? 네, 먼저 얼굴, 홍채, 지문, 정맥 인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맥도 가능하구나. 이 각각의 기술에는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인데요.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지문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생체 인식 기술은요, 또 결제뿐만 아니라 금융하고 보안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물품으로 물물 교환을 했던 시절도 있지만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동전이나 화폐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박물관에 기증할 화폐나 동전을 미리미리 모아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사실 이제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고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인즉슨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계속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돈의 소중함을 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씁쓸함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의 월급은 카드 회사의 월급이에요. 그렇죠. 결론은. 저는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버이날 맞이해서 그 네모칸 종이를 주고서 부모님께 선물할 카드 내용을 꾸미세요 하고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삼성카드라고 써왔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종이 카드보다 플라스틱 결제 카드가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제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하다 보면 훗날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선물을 하겠다고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야, 진짜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카드 내용을 써라.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이나 동공을 그릴 것 같아. 거기다가. 그죠? 지문인식, 홍채인식. 그렇죠, 그렇죠. 아우, 기발하네요. 저도 꿈나무로 인정해 주십시오. 아우, 대단합니다. 꿈나무로 인정해 달라니까요.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도 각종 물건,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돈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편리한 생활에는 꼭 책임 있는 의식이 뒤따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소비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캠핑 요것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위치입니다. 위치. 요 자리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별도 하나 여기 한 별 별이 있잖아. 하나 있고. 한 별. 네, 아이고 별이 잘 보여요. 야, 위치에 항상 자리는 항상 그대로인데 단지 한 별이 왔다는. 이 별은 이별이었나요? 예. 신기하게도 우리 텐트 위에만 총총히 별이 떠요. 그러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한별 씨. 네네. 여기 오는 길은 헤매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NFC 기술은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위치 정보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NFC 기술을 활용해서 저는 여기까지 잘 찾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엮었네요. 잘 엮었어요. 좋아요. 예. 훈훈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사실 스마트폰 자체가 이게 박사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린 너무 또 불편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불안해진다는 거는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되지만 그래도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 시스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이 스마트폰, 이 기기는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 시스템도 가능하지만 길찾기 기능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결제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음 좋았어요. 웨어러블. 좋았어요. 네. 그 캐나다 갑니다. 캐나다의 한 업체에서 갑자기 캐나다 갑니까? 스마트 팔찌, 이렇게 현주 씨가 말한 것처럼 스마트 팔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찌는요, 차면은 그 심장의 기능이 연결이 돼요. 심전도 센서가 네네. 심장 박동 같은 거를 인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기기한테 그 사용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찌를 차면 가게를 들어가면 내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는 이렇게 바코드 같은 데 갖다 대면 이렇게 딱딱딱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 연결된 계좌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찜질방 열쇠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식혜 먹을 때 찍 먹고 이거 딱 대고 먹잖아요. 그리고 계란 하나, 맥반석 계란 하나 먹고 싶다. 달걀 이렇게 까갖고 요거요 띡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사실 나중에 요금 엄청 나오고 그죠? 그거 처음에는 신기했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야, 대단한 찜질방이네요. 우리 동네는 15번이요? 하고 부두로 말을 하는데. 그렇군요. 대단한 찜질방. 그 동네는 영등포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차량 번호만으로 그 주차장 요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거는 어떨까요? 이 특허랑 사업자 내면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차량 번호 주차장 들어갔을 때 알아서 번호판으로. 그렇죠. 나쁜 발상은 아니었어요. 돈이 좀 될 것 같나요? 너 젊은 애가 또. 기발한 발생인데요. 국내 업체에서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있어요? 이미 해봤는데. 티페이 서비스라고 그래서 유료 도료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주차 요금 같은 거 그리고 주유소, 카센터 등에서요 차량 번호판 시스템에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연계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러한 기능들이 결제뿐만 아니라 보안, 통신, 인력관리, 마케팅까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래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사실 이게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슉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차량 번호판 이게 있다니까, 놀랍습니다. 진짜. 슉 들어갑니까? 네, 슉 들어가죠. 30km 이하로 슉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하이패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이 더 빠르게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스웨덴 가봅니다. 스웨덴 갑자기 캐나다 갔다 일단 스웨덴 가봅니다. 자주 가시네요. 네, 스웨덴에 가면 룬드 대학교라고 있거든요. 룬데. 예, 룬드. 그래서 그 근처는요, 그 학생이나 손님들이 그 소매점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손바닥을 내밉니다. 왜 그럴까요? 손바닥을 손으로 결제?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랑 좀 틀리네요. 스웨덴은. 우리나라는 그렇죠. 배를 내밀죠. 대체라고. 나 돈 없어. 이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사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하듯 손바닥으로 결제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뭐 손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그러네. 우리 꿈나무 조금만 잘하면 되겠어요. 나도 사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그렇군요. 그런데 손에 손끝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속 안에 흐르는 정맥이 있습니다. 정맥이요? 그렇죠. 정맥? 예. 정맥 인식 결제 시스템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른 정맥의 패턴을 인식하는 스캐너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요.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결제 승인이 떨어지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놓은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요. 룬드대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퀵스터라는 벤처회사가 만든 정맥 인식 결제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결제하는데 드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5초가 안 걸립니다. 5초가.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게다가 신용카드 현금을 사용할 때의 번거로움, 그리고 또
사기나 위조 같은 위험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제가 죄송하지만 흐름 좀 끊어도 될까요? 제가 좀 어디 가봐야 돼서. 어딜 가요? 저는 바로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호텔에서는 지문 인식으로 결제를 한대요. 근데 손가락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2개를 쓴대요. 왜 2개를 쓰느냐? 아무래도 지문의 이 불법 도용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호텔. 네, 그게 바로 페이터치라는 지문인식 결제 시스템입니다. 페이터치. 네, 그래서 상점의 스캐너에 그 손가락 2개를 갖다 대면 그게 인식이 돼서 결제까지 연결이 되는 이렇게 거죠. 돼야 되나요? 잘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죠? 정말 기발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그 관광객들은 보면은 저는 여행 가서 가방 같은 거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예, 들고 다니기 힘들고 번거롭고 위험한데 그런 거 없이 가볍게 손가락만 터치하면 클럽, 술집, 쇼핑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스터디 클럽입니다. 야, 이 사람 포장지 좋은 거 샀네. 네, 이제 유럽에서 제가 미국으로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미국, why don't you make dreams come true? 뭐라는 거예요? All things are possible. 네, 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저지, 웨스트 버지니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요, 학교 급식에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별도로 급식 쿠폰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편리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몇 시에 점심을 먹었는지 이 관리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그럼 저는요, 특별하게 독일 점원이와 오스트리아 점원이. 저 젊은이? 잘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좀. 그리고 벨기에 등 9개의 국가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결제 시스템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예? 신상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뭔데요? 포토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포토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그냥 사진으로 페이 지불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 친구 지금 더치페이 지금 생각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진이냐가 관건이 아닌가요? 연예인 사진 한 장에 어렸을 때 얼마에 팔았던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요. 사진 스캔만으로도 우리가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는 포토페이 서비스. 즉, 이 영수증 사진을 띡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좌명이 나오고 번호가 나오고 금액 등이 나와서 나중에 이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페이. 이런 거에 웃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요약을 해보자면 IT 기술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핀테크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폭넓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자급 결제, 송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뛰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현금에서 또 신용카드로 결제 체계가 이게 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 계속 진화 중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뤄보면 이 플라스틱 신용카드 이것마저도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신용카드 번호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신용카드 번호에서 파생된 가상번호 같은 걸로도 번호만으로도 결제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편리하긴 한데 또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요, 이 전자결제 사기, 스미싱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은 좀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스미싱은 14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바일 결제나 이 전자결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핸드폰으로 이제 예비금 문자가 뜨는데 그거 클릭했다가 갑자기 다음 달에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심지어 예비금 문자가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요? 클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남편 건가? 애매하네요. 저도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봤을 뿐인데 결제가 되고 이건 사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액 결제인데 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모를 뿐더러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액이 모이다 보면 진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네, 사실 당해봤거든요. 소액 결제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빨리 환불을 해줘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한참 걸리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간에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도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한참 걸려도 그 기간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이자까지 쳐줘요? 네. 몇 프로? 얼마든지 그 기존 뭐 은행 이자에 맞춰서 이렇게 쳐주겠죠. 그 예. 딜레이 되는 것만큼 다 계산해서 줍니다. 그럼 일부러 스미싱에 걸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자 받아먹고. 아니에요? 야, 이거 좀 젊은 발상이었어요. 너무 멀리 갔나요? 아니. 젊은 발상이에요. 받아먹고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뭐든지 받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면 이 빵도 내가 제작진한테 받아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요, 슬픈데 제주위에 보면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가지고 기획부동산이니 보이스피싱이니 특히 요즘은 스미싱에 피해를 입어서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도사 같은 언론이요, 이런 예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시청자는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거 참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야, 굉장히 좋은 멘트였어요. 자, 그렇다면 스미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아까 예비군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온지 모르겠고 이럴 때는요, 주소 링크를 절대로 누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무료, 쿠폰, 공짜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으면 유혹이 왠지 심한. 그렇죠, 유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스팸 문구로 등록을 해서 와도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사기 방법도 진화를 해요. 정말 영특한 범죄인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이런 범죄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팁 하나 드릴까요? 예, 중요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요, 설정을 보시면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가 있어요. 제가 그 버튼을 꺼두시면 그 함부로 출처를 확인되지 않은 앱들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야, 중요했네요. 고맙습니다. 이 또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게 휴대폰 하나만으로 즉시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스미싱을 차단하는 앱이나 또 모바일 금융거래 시 악성 코드의 정보 유출 등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금융 보안 앱을 미리미리 설치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야, 본인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요. 이제 판도사의 막내 패널로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말은 더듬는데. 그러니까요. 참나, 예. 정말 이렇게 바이오 인증 결제 시스템이 정말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한 좀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인체 정보가 노출이 됐다. 그럼 그거는 오래오래 악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 생체에 관련된 바이오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평생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결제가 간편해지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기 수법이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고 정말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결제 시스템을 아무리 간편하고 빠른 기술로 발달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개인정보 유출과 그 보안 문제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역시 MC.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 생각을 조금 보탰을 뿐입니다. 네, 중요한 말이네요. 네. 제가 죄송한데 형님, 갑자기 또 그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그 여성 연기자분들, 모델들, 다리 모델들, 그렇죠. 다리에 보험 이렇게 딱 드시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모델들. 네, 그런 것처럼 그 지문 보험이나 홍채 보험 드는 건 어떨까요? 야. 그 소리가 들리나요? 야, 이 친구 젊은 나이에 요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네. 네, 좋아요. 야, 요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편리한 걸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들고 다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언제나 나한테 있는 거 뭡니까? 생체입니다. 이 인체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발달될 텐데 100세 시대잖아요. 네. 눈동자, 피부, 혈관 다 늙습니다.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쿵쾅쿵쾅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용한 결제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심장에다가 전자기기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띡하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계산할 때 이렇게 되면 돼요.
열을 가고. 자,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심장 같은 것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이버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세상이 각박하게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결제 시스템. 참, 이렇게 더욱더 다양해진 모바일 환경으로 인해서 생활은 분명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더 편리한 서비스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편리함만 추구해서 우리가 스마트한 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면 편리함은요, 이건 족쇄가 되고 말아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스마트한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대 부탁드리겠습니다.